시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몽고DB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뭐 나오는 단어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뭐 샤딩, 레플리카셋, 뭐 이런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럼 샤딩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샤드라는 거는 뭐 조각, 파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샤딩이라는 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제 샤딩이라는 용어는 그 이제 예전에 지금 몽고DB의 전신인 텐젠이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고안한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몽고DB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뭐 가용성, 확장성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확장성을 이제 보장하는 부분에서 몽고DB가 이제 가장 내세우는 게 이제 바로 샤딩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한 거의 3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구글 닥스나 혹은 뭐 이제 MS의 그 오피스 365라는 이제 온라인으로 문서를 편집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몽고DB를 가지고 이런 온라인 문서 편집 시스템을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샤딩을 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몽고DB를 쓸 때 이제 몽고DB가 성능을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데이터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몽고DB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또 몽고DB가 이제 인스턴스가 뭐 깨지거나 뭐 디스크가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가용성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성능을, 몽고DB를 쓰고 있는데 성능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쿼리를 던졌는데 도대체 이게 뭐 10분, 20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포인트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RDBMS의 어떤 튜닝 포인트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고DB에서도 아까 이제 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튜닝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뭐 인덱스를 했는데도 뭐 안 된다, 속된 말로 그러면 하드웨어로 발라버립니다. 램을 막 추가를 해요. 뭐 몽고DB는 기본 권장 사양이 최소 64기가 이상입니다. 그냥 램을 때려 박는 겁니다. 램을 때려 박는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디스크를 좋은 걸 쓰면 됩니다. 뭐 SATA, SAS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SD를 쓰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드웨어로 다 발랐는데도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 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보통 스케일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케일 업을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이 하드웨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두면서 분산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샤딩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확장성의 수평적 분산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트랜잭션이 보통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뭐 읽기를 하는 게 있고, 크로드 중에서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CU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쓰기,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거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고요. 확장성의 부분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를 키우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분산 서버들을 두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능과 확장성 부분에서 쓰기 분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산 서버를 이제 여러 개 도입을 해서 스케일링 아웃을 할 때 샤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샤딩과 보통 쌍으로 나오는 레플리카셋은 어떤 때 쓰이는 거냐? 그것은 가용성을 위해 이제 주로 쓰이게 되고요. 일정 부분 이제 읽기 분산을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레플리카셋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샤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았는데, 언제 샤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 몽고DB에서는 이제 램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이제 몽고DB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을 꽂다 도저히 메모리 꽂을 슬롯이 없을 때, 네, 이때 이제 샤딩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 하드웨어는 빵빵한데 쓰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쓰기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 한번 샤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샤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뭐 샤딩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샤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뭐 샤드 A, 샤드 B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프라이머리라는 얘기도 있고 세컨더리, 뭐 아비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방금 전 세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복제 셋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 셋을 구성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데이터가 깨졌을 때 장애 복구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제셋을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개 두든 뭐 아니면 서버를 여러 개 두든 그 이제 여러 대의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간의 분산을 이렇게 잘 시켜줘야 되는 그 조율을 해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을 해주는 녀석이 저희 몽고 S라고 부르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 놈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일종의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산을 시켜주는 놈이고요. 근데 이제 분산을 하려면 뭐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거냐, 그리고 분산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어떻게 뭐 데이터를 쪼개고 뭐 기준은 그런 분산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메타데이터, 분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이제 컨피그 서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샤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샤딩은 컬렉션이라고 부르죠. 이제 몽고DB에서는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고DB도 RDBMS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 여러 개의 컬렉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딩을 하는 기준은 최소 단위는요, 이 컬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A라는 컬렉션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뭐 A 서버, B 서버, C 서버 이렇게 여러 개의 서버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샤딩을 뭐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컬렉션 단위로 이제 샤딩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그 데모를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샤딩을 하려면 제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에서는 10개의 프로세스를 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컨피그 서버가 3대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보신 몽고 S라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복제셋을 2번을 구성을 했고요. 하나의 복제셋당 3개의 프로세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이제 프로세스를 제가 띄워놨고요. 복제셋은 이미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샤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몽고 S에 제가 이제 접속을 했고요. 모든 샤딩에 대한 어떤 작업들은 이 몽고 S에 이제 몽고 쉘로 붙으셔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네. 예, 그 샤딩을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한 몇 가지 몇 줄의 이제 명령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구성한 이 상태에서는 4줄이면 이제 샤딩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복제셋을 이제 2벌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 복제셋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네 둘을 묶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둘은 샤딩이 되어 있어.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각 복제셋들한테 이제 너는 앞으로 샤딩이 될 거다라는 명령을 이제 저희 2번 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셋들이 나는 이제 샤딩이 되었구나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복제셋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컬렉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한테도 야 너는 앞으로 내가 샤딩을 할 거라고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enable 샤딩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제 샤딩이 될 거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샤딩은 근데 컬렉션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컬렉션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샤드 컬렉션이라는 이제 명령어로 샤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각각 돌려볼게요. 예, 이제 뭐 OK라는 게 떨어진 걸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겠네요. 예, 저 OK라고 이제 뭘 떨어졌죠? 그럼 이제 다음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2번째 복제셋에 제가 이제 너도 샤딩이다라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에러가 떴는데 이게 꼭 데모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동일한 거를 지금 했군요. 네, 샤드 B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샤드 A와 샤드 B를 이제 그러니까 2개의 복제셋을 지금 서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샤딩을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닥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샤딩을 걸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시트라는 그 컬렉션이 있는데 그 컬렉션에 제가 샤딩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샤딩 구성이 완전히 끝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2개의 복제셋에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분산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PPT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컬렉션에 대해서 샤딩을 했는데 이 아까 제가 클라우드 닥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스프레드 시트라는 컬렉션이 있고 그 컬렉션에 제가 샤딩을 했는데요. 그 컬렉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포맷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뭐 구글의 어떤 구글 닥스 같은 온라인 문서 편집 시스템을 이제 제가 가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서를 올린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린 문서의 파일이 있을 거고, 그 올린 문서에 뭐 업데이트된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서의 내용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뭐 초당 막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의 문서들이 막 이 시스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이름을 가지고 분산을 한다. 그러면 A부터 뭐 F까지는 A 서버에, 그 다음에 G부터 뭐 P까지는 B 서버에, 나머지는 C 서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건데, 자, 샤드 A, B, C가 3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봇부터 해리스까지 이런 이름을 가진 사용자가 그 올린 문서들은 A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해리스에서 피터까지는 B, 피터에서 뭐 나머지 Z로 시작하는 애들은 C,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A부터 H까지는 여기가 저장이 되는데요. 브래드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엄청난 헤비 유저예요. 그래서 자기 문서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 A 서버에 부하가 막 걸리게 되고 데이터가 막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점점 뚱뚱해지겠죠. 그럼 이제 몽고DB 입장에서는 얘를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시키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이제 요렇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에봇에서 뭐 프레드까지는 이제 이제 해리스까지였는데 너는 이제 해리스는 일로 가고 프레드까지만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프레드부터 피터까지는 이제 여기에 B에 저장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이동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요. 자, A, B, C 서버가 3개가 있는데 A가 500기가, B가 500기가, C가 300기가였어요. 근데 이제 야, 이거 너무 뚱뚱하다, 옮기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있는 데이터를 C로 옮겨야 되겠죠.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슬림하니까. 그럼 이제 이 A에서 B로 100기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뚱뚱해지죠. 그럼 야, 나 살 좀 빼야 되겠다. C, 너 가져. 그리고 또 이제 150기가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그 데이터의 양을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죠. 뭐 이건 약과고 새로운 샤드가 이제 추가됐을 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500 빵이 있으면 얘한테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100기가 가고 200기가 가고 300기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DB에서 고안한 방법이 뭐냐? 야, 이거 도저히 이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데이터를 좀 더 잘게 쪼개보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청크입니다. 그래서 샤드에서는 청크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에봇에서 해리스까지 뭐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서 각각의 서버에 이제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크, 첫 번째 청크는 이제 에봇,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에봇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청크는 에봇에서 데이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갰어요. 근데 이거를 각각의 청크를 여러 개의 서버에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크는 A 서버에, 두 번째 청크는 B 서버에, 세 번째 청크는 뭐 이제 다시 A 서버, 네 번째는 C, 이런 식으로 이제 잘게 쪼개서 각각의 서버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서 9개의 청크가 있으면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는 A, 뭐 두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쪼개게 되면 아까 이제 어떤 데이터 양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거를 이제 샤딩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청크를 통해서 쪼개게 되면 이제 400, 500, 300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크 하나 떼어주고 여기서도 청크 하나 떼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면 위에 이제 데이터가 연쇄적으로 이제 출렁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데이터를 보내서 그 데이터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샤드가 추가됐을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샤드된 그 시스템 안에서는 데이터를 쪼개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유저네임을 갖고 쪼갰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유저네임이 어떤 데이터를 쪼개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뭐 이제 어렵게 말하면 샤드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샤드키에 의해서 어떤 빅데이터가 이제 청크로 잘게 쪼개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자, 청크를 쪼갤 때 어떻게 이제 청크를 쪼개는데도 뭐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그럼 이제 청크는 보통 64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청크,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청크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지고 보통 64메가가 넘어가요. 그러면 야, 얘는 너무 뚱뚱하다, 청크를 쪼개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개거나, 아니면 다큐먼트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 RDBMS에서 보면 로우라고 하죠. 네, 몽고DB용으로 다큐먼트라고 하는데요. 10만 개의 다큐먼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야, 이건 좀 쪼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고DB에서 분할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에서부터 데이튼까지 하나의 청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간을 딱 쪼갭니다. 그래서 에봇에서 브레드까지 하나의 청크가 만들어지고, 브레드에서 데이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청크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샤드 A하고 샤드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 막 일어나면 얘네들이 이제 고르게 오진 않잖아요. 뭐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드라는 놈이 막 엄청난 헤비 유저라 가지고 막 그냥 문서를 올려대면 샤드 A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샤드 A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64메가가 넘어가면 쪼개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청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데이터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몽고DB 입장에서는 얘 데이터가 많네, 이거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크의 이동을 시도를 하는데요. 보통 샤드 간의 청크가 8개 정도가 차이가 날 때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4개 정도를 떼서 이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각각의 샤드 간의 어떤 데이터 양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조절을 몽고DB에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먼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컨피그 서버에서 어떤 그런 분산에 대한 작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피그 서버에 어떤 청크가 어떤 서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청크가 언제 다른 서버로, 다른 샤드로 이제 옮겨졌고, 뭐 이런 모든 분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로그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청크의 이동을 시도를 할 때는 얘를 잠굽니다. 컴퓨터 서버를 딱 잠그고요. 샤드 A한테 청크를 이동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요. 참고로 아까 제가 이제 몽고 S에서 그런 분산과 관련된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몽고 S 안에 밸런서라는 이제 모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이제 각각의 어떤 샤드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데이터가 막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요. 밸런서가 이제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청크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를 잠그고 샤드 A한테 야 옮겨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샤드 A가 샤드 B로 이제 쭉 복사를 하겠죠, 데이터를.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복사가 완료가 되면 컨피그 서버에 이제 C4라는 청크가 서버 A에 있는 게 아니라 서버 B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컨피그 서버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락을 풀고요. 샤드 A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된 청크를 삭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데이터 쓰는 거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복제셋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고S가 이제 각각의 어떤 부하 분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하 분산을 할 때 이제 청크 정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컨피그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의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유저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쪼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저네임을 조건으로 해서 쿼리가 오면 얘가 이제 이 컨피그 서버를 쭉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유저네임이 에봇 신에의 모든 문서를 이제 갖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요, 몽고S는 에봇이라는 애가 올린 그 문서가 어느 샤드에 있는 거를 컨피그 서버가 알고 있죠. 그래서 컨피그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야, 에봇이 올린 그 문서들이 어디 있냐? 보니까 A 샤드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A 샤드로만 질의를 달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샤드 키를 가지고 샤드 키를 이제 조건을 가지고 쿼리를 날리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샤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샤드 A에만 이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저 네임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파일 네임이 쉬트라는 애를 다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이 몽고에스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그 파일 네임이 어디 있지? 그럼 이제 얘가 몽고에서